그래서 그게 남자들이 어린 여자를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죠. 그래도 남자가 조금이라도 데이트 비용을 더 내야 되지 않나? 안녕하세요, 백설마녀입니다. 네, 오늘은요 정말 오랜만에 거울 상담소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가져온 고민은요, 제가 인스타 DM이 아니라 제 카페에서 가져왔어요. 제가 얼마 전에 네이버 카페를 열었거든요. 백설마녀의 페이트메이커라고 해서 운명 개척자라는 뜻입니다. 제 카페명을 듣고 친구가 페이커 생각난다고. 근데 페이커의 뜻이 사기꾼이잖아요. 정말 한 끗 차이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여러분의 운명을 바꿔드리겠습니다 하고 외치는 사기꾼? 네, 운명은 각자 알아서 스스로 바꾸시는 거죠. 제가 여러분 운명을 바꿔드릴 순 없지만 여러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서로 꿈을 이야기하고 응원을 해줄 수 있는 공간이 생기면 좋을 것 같아서 만들어 봤어요. 그리고 또 나중에 제가 책이나 아르기닌 같은 그런 광고 이벤트도 여기서 진행을 할 예정이니까요. 미리 가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의 주제, 이 사연 게시판에 올라온 첫 번째 고민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연자님께서 따로 제목을 정해주시진 않았는데 제가 정한 제목은 명품이 없는 나, 남자들 눈에는 너무 찐따 같을까요? 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2살까지 이런저런 연애를 해오다가 어느 순간 연애의 회의감과 현타를 느끼면서 26살 지금까지 연애를 해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일단 다른 여자들과 다르게 특이한 점이 좀 있어요. 첫 번째, 돈 쓰는 것을 정말 아까워합니다. 저는 핸드폰이 갤럭시 보급형 폰만 거의 써왔고 명품 사치에 관심이 없어서 명품 백도 없습니다. 집순이랑 유튜브 프리미엄 끊어놨다가 돈 아까워서 현재 그냥 광고랑 같이 봐요. 옷 사는 돈도 너무 아까워서 옷 살 때는 최대한 가성비 좋은 옷 찾아서 싼 가격에 삽니다. 화장품도 다이소 혹은 싼 제품들이 많아요. 밥 먹는 돈도 아까워서 친구들이랑 어디 놀러 가거나 사회생활 할 때 아니면 시켜 먹지도 않습니다. 편의점에서 삼각김밥 사 먹어요. 여기까지 보시면 저랑 비슷한 거 되게 많거든요. 사실 저도 그 전에 폰을 대충 아무거나 사서 썼는데 근데 갤럭시 보급폰은 수명이 엄청 짧더라고요. 거의 1년? 그래서 저희 남편이 또 약간 애플 빨아서 제가 이번 폰은 아이폰을 쓰는데 확실히 수명이 길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보급폰을 자주 사는 것보다는 그냥 아이폰이나 갤럭시 S 시리즈를 사는 게 돈이 덜 나갈 수도 있겠더라고요. 물론 뭐 수명이 다 돼가도 안 사버리면 그만이겠지만, 그리고 명품백 저도 아직도 관심이 없거든요. 그리고 유튜브도 저도 광고랑 같이 보다가 제 영상에 나오는 광고를 실수로 누른 적이 있어요. 핸드폰에서. 근데 그렇게 되면은 자기 광고를 눌렀다는 이유로 수익 창출을 한 달 동안 정지를 당합니다. 그래서 그때 너무 열이 받아가지고 유튜브 프리미엄 결제를 했고요. 저도 뭐 맨날 인터넷 쇼핑 옷만 사요. 그래서 여름 거는 한 1, 2만 원 하고 겨울 거는 2, 3만 원짜리 옷을 사는데, 근데 겨울 아우터는 진짜 오프라인에서 브랜드로 사야 되는 것 같더라고요. 왜냐면은 브랜드 없는 겨울 아우터를 사니까 너무 무겁고 춥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하나도 빠짐없이 다 반품을 했고요. 지금은 브랜드에서 산 롱패딩 하나로 몇 년째 버티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제 친구 중에 남자애가 있는데 걔는 옷걸이가 좋아가지고 여자한테 인기도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걔랑 얘기하다가 제가 2, 3만 원짜리 옷 산다니까 미쳤냐고, 자기는 맨날 만 원짜리 바지밖에 안 입는다고. 그런 거 보면 역시 남자든 여자든 옷걸이가 좋은 게 최고입니다,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남자든 여자든 비싼 옷이 필요하지는 않다는 주의예요. 물론 옷 사는데 취미가 있으신 분들은 쓸 수 있겠지만은 지금 사연자분도 그렇게 취미가 없으시니까 싼 거 입으셔도 상관없다고 생각해요. 그 대신 싸고 예쁜 옷은 입어야겠죠. 가성비만 따지는 게 아니라. 그리고 화장품은 그래도 다이소보다는 올리브영 같은 로드샵에서 세일 때 사면은 그렇게 안 비싸게 사실 수가 있거든요. 괜히 더 길게는 말씀 못 드리겠지만은 다이소에서 어떤 품목에서 성분 이슈가 터진 적이 있어서 화장품은 그냥 로드샵에서 사시라고 이야기 드리고 싶고, 또 편의점 음식도 되게 몸에 안 좋다고 하거든요. 지금은 어리셔서 전혀 아무런 타격을 못 느시겠지만은 그래도 차라리 시켜 드시거나 아니면 밀키트를 사시거나 그런 걸 드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사 먹는 음식이나 화장품 이런 게 다 화학약품이잖아요. 이런 거를 너무 싼 걸 쓰시면은 환경 호르몬에 노출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나중에 임신할 때도 힘드실 수도 있고, 그래서 몸에 돈 쓰는 거는 아끼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원비가 나중에 더 든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지금은 정말 안 와닿으시겠지만은 딱 30대가 되면은 확 느낌이 와요. 주변에서 명품 차 살 때 저는 언젠가 집 살 거라고 꾸역꾸역 돈 모으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명품이 뭐가 있는지, 차가 뭐가 좋은 건지도 공부하기도 귀찮고 관심이 없어요. 무선 이어폰도 돈 아까워서 아직까지 없습니다. 언제 한번 다이소에서 블루투스 이어폰 한쪽 귀에만 쓸 수 있는 거 사서 꼈다가 남들 보기 창피해서 지금은 버렸지만요. 명품 공부는 저는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비싼 옷이나 비싼 가방 같은 거보다 목걸이가 좋아야 된다는 주의라서 저도 무선 이어폰은 잃어버릴까봐 못 낍니다. 남편이 맨날 이거 에어팟 써보라면서 자기 거 맨날 내 귀에 꽂아주는데 잃어버릴까 못 끼겠어요. 저는 귓구멍이 작은지 맨날 이어폰들이 다 뛰쳐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애플 공홈에 들어가가지고 유선 이어폰을 찾아봤는데 생각보다 싸더라고요. 에어팟이 하도 비싸가지고 유선 이어폰도 엄청 비쌀 줄 알았는데 제 생각에는 한 25,000원 정도 했던 것 같아요. 정품으로 유선 이어폰 사서 쓰시는 거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아무튼 제가 어느 정도로 짠순이인지 말하자면 예시가 끝도 없을 듯한데요. 사실 연애 공백이 4년 좀 안 되는 게 그동안 연애 안 한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연애에 돈 쓰는 게 너무 싫었기 때문입니다. 현재는 아니에요. 결혼을 위한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웬만하면 더치하고 제가 더 낼 때도 있고요. 자존심이 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남자들이 호구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의 이런 점이 제 연애 커리어를 망치는 계기가 됐다고 생각하는데 맞나요? 물론 앞으로는 매달 제 예산에서 연애 비용을 따로 놓고 현명하게 소비할 예정입니다. 미래 결혼을 위한 저를 위한 투자라고 생각하려고요. 연애 공백 4년 만에 마음을 바꾸셔서 진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잘하셨어요. 저도 사실 자존심이 세서 남자가 돈 다 내는 거 되게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또 옛날에는 남자가 돈을 거의 다 내는 연애 트렌드가 있었어요. 지금보다 훨씬 더 심했어요. 10년 전이니까. 그래서 진짜 남들이 다 예스 할 때 혼자 노를 외치는 기분?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그래도 남자가 조금이라도 데이트 비용을 더 내야 되지 않나? 라는 이 분위기가 왜? 아직도 왜? 의문이에요. 전에 데이트 통장을 만들었던 경험이 있거든요. 저는 그게 되게 성격에 맞았어요. 지금 이 사연 주신 분도 제 생각에는 저랑 비슷하실 것 같아서 나중에 애인 생기시면 데이트 통장 만드는 거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한 달 데이트 총액을 같이 이야기해서 정하고 그 다음에 각자 얼마를 낼지 그 비율을 정하는 거죠. 뭐 5대5나 6대4 아니면 뭐 3대7 이런 식으로. 그래서 매달 1일에 딱 정해진 금액만큼 돈을 넣고 이거 같이 쓰자 이런 식으로 하면은 매달 사연자님 예산 내에서만 데이트 금액을 쓸 수가 있으니까 굉장히 성향에 맞으실 것 같습니다. 저는 제가 경제관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책도 꽤 읽어왔어요. 부동산 얘기하는 걸 좋아합니다. 물론 제 또래에 얘기할 사람은 별로 없는데요. 저의 이런 점이 남자들이 보기에 정 떨어질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게 여초 커뮤니티를 보면 명품백 들고 다니고 비싼 브랜드 잘 알고 그런 데서 오는 세련미를 느끼고 더 잘해준다고 하더라고요. 제 주변에 진짜 예쁘고 세련된 애들은 명품 끼고 멋있어 보이는데 그에 비해 저는 거지 같아 보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다 보니까 또 드는 생각이 돈 많고 세련된 남자 만나는데 장애물이 될 수 있다는 생각도 들어요. 원래 끼리끼리 만난다는데 저같이 돈 아끼고 잘 쓰지도 않는 사람은 돈 없는 분들 만날 확률이 커지겠죠? 지금이라도 명품 소비, 비싼 레스토랑의 견문을 넓히도록 공부하는 게 좋을까요? 첫 만남 때 이런 점을 들키면 남자들이 정 떨어져 할까요? 라고 하셨는데요. 이 글에는 안 나왔지만 이분이 여초대학을 나와서 여초 직장에서 일을 하세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남자에 대해서 정말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오해를 하실 때가 사실 되게 많습니다. 20대 내내 여초 집단에 계시니까 연애를 안 하면 남자라는 종족 자체를 볼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연애라도 안 쉬고 계속 했어야 됐는데 연애도 4년이나 쉬셨고 그러니까 아예 남자를 4년 동안 볼 일이 없다는 거죠. 저는 공대를 다녔고 또 남초 직장에 다녔었으니까 남자가 연애 대상이 아니라 그냥 다 같이 생활을 했기 때문에 남자들의 생각을 어느 정도 많이 알게 된 케이스인 건데 지금 이분은 여초 커뮤니티까지 하시니까 사실 뭐 남초 커뮤니티나 여초 커뮤니티나 들어가서 보면은 재밌는 짤 보는 그 재미에 계속 하다 보면은 그 남자들만의 드립? 여자들만의 드립에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가랑비 졌다가 접게 돼요. 그러면서 이런 식으로 이성에 대한 오해가 정말 많이 쌓이는 것 같아요. 그냥 재미로 들어갔다가 그걸 좀 길게 하게 되면은 이런 부작용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뭐 명품이 없어서 남자들 눈에 거지같이 보여서 정 떨어질 것 같아요. 이런 생각도 하게 되는 거죠. 물론 남자들이 듣기에는 되게 어이가 없을 수도 있겠지만은 진짜 여자들끼리만의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저도 뭐 물력 중에는 부동산, 기금속 이게 다거든요. 그리고 제가 돈 쓰는 거는 마사지처럼 제 몸에 들이는 돈, 한마디로 옷걸이에 쓰는 돈 밖에 없습니다. 지금 사연자분도 부동산 말고는 물력이 없다고 하셨는데 억지로 물력을 찾을 필요는 없고요. 그리고 또 명품 소비 안 해보고 비싼 레스토랑 안 가본 애인이 솔직히 상대방 입장에서도 명품 선물 사줄 맛이 나고 비싼 레스토랑에 데려가는 맛이 있어요. 왜냐면 그런 걸 해줄 때 리액션이 굉장히 좋으니까. 그래서 그게 남자들이 어린 여자를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죠. 그런데 딱 갔을 때 오빠 나 살면서 이런 데 처음 와봐 이러면은 남자가 속으로 뭐야 얘 거진가요? 이런 사람 없어요. 진짜 더 좋은 데 데려가주고 싶고 더 좋은 선물 해주고 싶지. 그리고 두 번째, TV, 드라마, 예능에 관심이 없고 SNS를 안 합니다. 카톡, 유튜브는 하지만 페북이랑 인스타를 안 해요. 그래서 저는 평범하지 않으니까 다른 남자들이 이런 걸 보면 좀 정 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첫 만남 때 특히 예능 얘기를 하게 되면 대화에 끼지를 못해요. 라고 하셨는데 저는 TV 프로그램 중에서 나는 솔로 말고는 보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제 주변에는 오히려 주식, 코인, 부동산 이런 재테크 얘기를 하는 친구들이 너무 많아서 제가 거기에 못 끼거든요. 왜냐하면 재테크에는 아예 관심이 없어서 그런 거는 다 저희 남편이 알아서 하기 때문에 저는 몰라서 그냥 입 다물고 있거든요. 그리고 남자들은 생각보다 여자와 함께하는 취향, 여자와 함께하는 취미 이런 거에 목숨을 걸지 않아요. 20대 남자 중에는 있을 수도 있는데 30대 남자들은 그냥 뭐 혼자서 재밌는 TV, 혼자서 재밌는 재테크 하는 걸 더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쪽으로 대화를 더 하고 싶으면 다른 남자들이랑 아니면 다른 친구랑 해도 되니까. 그래서 이런 취향, 취미 생활에 방해만 안 되면 땡큐라고 생각하는 남자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제 주변에는 오히려 지금 다 재테크 얘기밖에 안 하거든요. 그래서 사연자님이 지금 있는 집단에서 자기가 평범하지 않다고 생각하시는데 제 주변에 오시면 되게 평범한 사람이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평범하다는 기준도 요즘에는 별로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고 제 생각에는 사연자님이랑 저랑 나이 차이 있어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사연자님 주변이 여초 집단이고 제 주변이 남초 집단이라서 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연자님이 나중에 뭐 남자 앞에서 부동산 얘기를 하면 없어 보일까? 이런 생각을 하시는 거는 기우라는 거죠. 요즘처럼 집 사기 힘들 때 여자가 같이 부동산에 관심을 가지고 같이 살려고 으쌰으쌰 하면은 좋아할 남자분들이 훨씬 더 많을 겁니다. 세 번째, 저는 연애하면서 연락을 자주 못해요. 근데 이런 제 모습을 이해 못하는 남자분들이 많았어요. 인터넷이나 주변 여자친구들을 보면 여자들이 남자들한테 연락이 안 되는 걸로 많이 싸우던데 제 연애는 그렇지 않더라고요. 인터넷이랑 실제는 많이 다른 건가요? 연애를 하면 억지로 연락을 많이 해줘야 되나요? 라고 하셨는데 연락 문제는 남녀 나눠서 일반화하기가 힘들고 이것도 성욕 문제처럼 완전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성욕도 연락 문제도 남녀를 떠나서 각자 그 빈도수가 맞는 사람들끼리 만나면 아무 문제가 안 됩니다. 근데 이런 게 성향 문제도 있지만 사실 애정에 따라 다른 것도 있어요. 그래서 아직 사연자님이 그런 불같은 사랑을 해본 적이 없는 것일 수도 있다는 얘기죠. 쓰다 보니까 정말 너무 찐따 같은데 그래도 제 주변에 남자는 없어도 친구들은 많아요. 하여튼 저의 이런 특이한 점들이 남자들이 봤을 때 정 떨어질까요? 많이 깰까요? 이런 걸 고쳐야 한다면 제가 명품이나 TV, SNS 등 공부를 해야 될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셨어요. 명품에 관심 없고 TV, SNS 안 하시고 연락 잘 안 되는 게 찐따 같은 게 아니라 문제는 지금 안 그래도 20대 여초 집단에만 계셔가지고 남자에 대한 이해도가 정말 많이 낮으신데 연애까지 4년이나 쉬시는 바람에 남자들에 대한 오해 골이 굉장히 많이 깊어지셨다는 거. 그래서 여초 대학 다니시는 분들은 진짜 연애를 웬만하면 6개월 이상 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요즘 저한테 전화 상담 오시는 분들 보면은 절반 이상이 여초 대학 나오신 분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진짜 문제가 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요즘 더 많이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여초 대학에 다니시는 분들은 저처럼 이렇게 공대 다니는 여자친구를 억지로라도 사귀셔서 소개도 많이 받으시고요. 나중에 여초 직장에 들어가시잖아요. 그러면 진짜 더 굴러갑니다.
인생이 완전 여초 골짜기로 굴러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사실 명품에 관심 없고 SNS 안 하고 연락 많이 안 하는 여자? 남자들이 좋아하죠. 왜냐면은 돈을 많이 모은다는 것도 있지만 싸울 일이 없거든요. 특히 30대 남자들은 안 싸우는 연애, 쓸데없이 시비 붙을 일이 없는 연애 정말 좋아합니다. 그래서 사연자님께서 연애를 4년 쉬셨다는 거 보니까 분명 그 전에 만났던 남자들이 거의 다 20대였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열정 넘치는 남자들이 연락 안 된다고 막 시비 걸고 싸우고 이랬던 건 아닐까. 아마 지금부터 만나시는 남자들이 만약에 30대 남자들이다 그러면은 거의 싸울 일이 없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본인 스스로 자꾸 뭐 찐따 같다 이런 말 많이 하셨는데 예쁘고 몸매 좋으면 남자들이 찐따라고 안 하죠. 예쁜데 물력 없는 여자. 근데 이제 부동산에 관심이 있는 거의 뭐 유니콘 느낌. 마다할 남자는 없고 오히려 좋아. 정말 베스트 신부감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실제로 지금 제 카페에서 그렇게 댓글 달아주신 분들도 많고 그래서 빨리 제대로 된 연애 시장에 뛰어드셔서 자신의 가치를 다시 한번 시험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사연 이렇게 올려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사실 예전부터 이런 고민들이 간간히 댓글에 보인 적이 있어요. 언니는 명품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명품 하나도 없고 관심도 없는데 이래도 괜찮은 걸까요? 이런 질문들이 몇 번 올라왔었는데 답변을 지금까지 안 드린 이유가 아까처럼 그런 느낌일 것 같은 거예요. 모두가 예스라고 할 때 노를 외치는 기분? 명품 좋아하시는 여자분들이 워낙 많으니까 제가 혼자서 나는 글쎄 이런 식으로 하면은 괜히 남자한테 잘 보이려고 애쓴다 그런 식으로 개념녀 프레임 씌우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이런 얘기를 안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저는 명품이 싫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좀 빨리빨리 질리는 스타일이라서 옷이든 구두든 신발이든 몇 번 입고 빨리빨리 버려야 되는 성격이라서 명품을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또 명품을 다 사면서 부동산까지는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사연자분께서 부동산이라는 거대한 물욕이 있으시니까 지금처럼 쭉 명품에 관심 없는 상태를 유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고민을 하시는 이유가 나는 관심이 없어서 안 사는 건데 남들 눈에는 못 사는 것처럼 보일까봐 그래서 이렇게 걱정을 하시는 것 같아요. 자꾸 찐따라는 말도 쓰시고. 근데 저도 사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럴 때는 저처럼 한번 사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한번 사봐도 별거 없네. 난 역시 이런 데는 좀 관심이 없는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고요. 저처럼. 아니면 반대로 비싼 옷을 입어본다거나 비싼 구두를 신어본다거나 아니면 가방을 한번 딱 들어봤는데 진짜 극강의 행복감을 느끼실 수도 있는 거잖아요. 세상에 이래서 정말 사람들이 비싼 걸 입는구나. 발이 완전 구름 위를 걷는 것 같아. 이런 식으로 느끼실 수도 있으니까 한번 좀 트라이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정말 드라마 섹스 앤 더 시티 너무 좋아하지만 그런 미디어에서 여자들이 명품을 가질 때 거의 막 오르가즘 느끼는 사람처럼 표현하는 게 저는 솔직히 제가 못 느끼니까 약간 미디어의 농간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좀 미디어가 억지로 너무 강요하는 느낌? 명품 사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런 미디어들이 서민들이 자꾸 명품에만 푼돈을 쓰게 만들어서 서민들이 목돈을 모아서 부동산을 바꾸는 사다리를 못 올라가게 계속 걷어차내는 느낌.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한번 사는 것조차 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내가 결국 미디어에 굴복했구나. 그래서 저는 더 이상 명품을 안 사고요. 근데 귀금속은 좋아해서 그런지 그쪽으로는 확실히 만족감이 되게 크더라고요. 사연자님도 언젠가는 본인만의 취향? 본인만의 물욕을 가지는 카테고리가 생기실 수도 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가구에 엄청 비싼 돈을 쓰는 분이실 수도 있죠. 결혼할 때 가구, 인테리어 이런 데 막 돈을 막 몇 천씩 쓰고 그래서 집이랑 가구 사진 찍어서 의리의리하게 인스타 꾸미고 그러실 수도 있어요. 지금 몇백짜리 가방 없다고 기죽으실 필요도 없고요. 통장에 쌓인 돈만 생각하시고 지금 나의 이 시드머니와 재테크 스킬을 가치 있게 봐줄 수 있는 남자를 만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연자분께서도 그런 믿음을 가지시길 바라고요. 내가 평범한 여자들과 달라서 정 떨어지면 어떡하지? 라고 생각하시는 건 기우예요. 예쁘면 됩니다. 예쁘면 돼요. 오늘 정말 다양한 이야기가 들어간 고민 상담이었습니다. 명품, 부동산, 데이트 비용 등등 많은 분들이 보시고 공감 혹은 다양한 의견들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요. 사연 남겨주신 설탕이님 4년간의 연애 휴식 기간을 깨시고 올해부터 정말 예쁜 사랑, 즐거운 연애 많이 하실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우린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안녕. 설바.
카페 가입 많이 해주세요.